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리시나요? 네. 혹시? 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Self-Supervised Contrastive Pre-Training for Time Series via Time Frequency Consistency라는 논문이고요. 뉴립스 2022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가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차별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서는 타임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컨트리티브 러닝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CV에서 이제 로테이트 하거나 플립하거나 크롭하거나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거치듯이 타임 시리즈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해서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각각 도출된 레프리젠테이션, 타임 베이스드 레프리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레프리젠테이션을 잘 일치가 되도록 컨시스턴시를 갖출 수 있도록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self-supervised pre-training in time series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레프리젠테이션이 다양한 그 시각 역학을 가지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스 타겟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트레인과 그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을 하는데 데이터 간의 달라도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가능하게끔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어, 새로운 새로운 그 프리퀀시 도메인의 어규멘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해서 처음으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타임 시리즈에서 가능하게끔 한 논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컨트리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리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앵커점이 있다면 파지티브한 것들은 이제 페어 간의 구성을 지어서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반면 이제 네거티브한 페어는 멀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그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차별점들이 다른데요. 이렇게 어떻게 잘 그 타임실 템퍼러를 잘 레프리젠테이션을 뽑아내냐는 이제 그 각각 연구들마다 다 다르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서 티로스를 가져왔는데요.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구성을 할 때 이미의 그 샘플을 하나 이렇게 추출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페어는 그 다음 관측지인 YZ를 대상으로 이제 네거티브를 구성하게 돼서 네거티브는 멀리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이뤄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어그멘테이션을 좀 더 더해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타임 베이스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우 데이터인 XI가 있다면 XI 원래 오리지널 시퀀스가 들어오게 될 거고 어그멘트를 거친 XIT 틸다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타임 베이스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거는 흔히들 사용되는 지터링 방법, 노이즈를 끼우는 방법인 지터링, 그리고 스케일링 방법,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주기를 임의로 이제 다른 주기로 넣는다던가 이러한 식의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친 시퀀스가 타임 인코더를 거치게 돼서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을 얻게 되는 구조인데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코더는 레지넷 1D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를 통해서
오리지널 시퀀서는 HIT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그멘트된 시퀀스는 HIT 틸다를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타임 시점에서의 로스 펑션이 되겠는데요. HI랑 HI 틸다 어그멘트된 값들은 가깝게 학습을 하고, 반면에 이제 XI 인코더를 거칠 다른 관측지에 있는 값과 어그멘트된 값은 멀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frequency based contrastive encoder를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이 모델에서의 두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면, 앞서 이제 추출된 time based contrastive encoder를 통해서 representation을 뽑아냈고, 이제 frequency도 마찬가지로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뽑아내게 된 이 두 개의 그 representation을 잘 일치하도록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놓여서 잘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서 프리퀀시를 어떻게 어그멘테이션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오리지널 시퀀스 XI가 들어오게 되고, 이를 이제 FFT를 거쳐서 프리퀀시를 얻게 됩니다. 이때 어그멘테이션을 일반 버짓 1을 선택을 해서 2개의 컴포넌트 수만큼 어그멘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뭐 0이나 알파 혹은 AM 값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AM은 가장 큰 진폭을 의미하고 알파는 predefined coefficient value입니다. 여기서는 0.5를 사용했는데,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0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큰 값으로 대체되는 이와 같은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 더 거쳐서 타임과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인코더를 거쳐서 그 XIF가 이제 HIF가 되겠고, 그 다음에 XIF 틸다가 GF를 거쳐서 HIF 틸다가 representation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타임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고, HI는 HIF와 가깝도록, 다른 관측 지형은 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로스 펑션 L로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최종 목표인 앞서 구한 타임 스페이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컨시스턴시를 잘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이 앞서 이렇게 도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일한 스페이스 임베딩에 놓이도록 프로젝터를 거치게 됩니다. 프로젝터 RT랑 프로젝터 RF가 있겠고, 이 프로젝터는 두 개의 FC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와 RF를 통해서 동일한 임베딩 상에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성을 해서 잘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총 4가지입니다. ZT, 그 다음에 ZI 틸다, ZIF, 그 다음에 ZIF, 어그멘트된 값인, 이렇게 총 4가지 값이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파지티브 페어를 이루는 게 되는 것은 타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얻게 된 ZIT와 그 다음에 ZIF는 가깝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다른 간접지들은 똑같이 네거티브로 학습이 멀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그멘트된 값인 ZIT의 틸다와 ZIF의 틸다는 어그멘트된 값이기 때문에 멀게 서로 네거티브 페어로 구성이 되어서 멀도로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논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이게 파지티브 페어로 적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페어로 어그멘트 값들도 똑같이 멀도로 네거멘트 페어로 구성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로스폼 같은 경우에는 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최대한 가깝도록,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값들은 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사용한 데이터는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 4가지, 파인 튜닝에 사용된 데이터 4가지,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별량으로 이렇게 다 일치하지만 이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저자는 패딩을 써서 차원수를 맞추거나 아니면 다운 샘플을 해서 차원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투원 프리트레이닝 이볼루션 결과입니다. 일단 HAR로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스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슬립 EEG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이제 파인 튜닝한 케이스입니다. 이 슬립 EEG로 한 이유는 시각 역학이 다양하고 샘플 수도 많고 복잡해서 이 데이터로 이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다고 본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제안하는 모델이 잘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 TFC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유니버설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제안하는 모델에서 이 LC랑 LT, LF, 로스 펑션을 다 써서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 펑션인 LC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스 펑션 LC와 LF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템퍼럴에서 얻어질 레프레젠테이션만으로 진행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랬을 때 TFC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인베딩된 결과를 시각화해 준 결과입니다. A는 LC 로스 펑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결과이고, B는 제안하는 방법인 LC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보라색은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겠고, 파란색은 템포럴 타임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B에서 보면 이들이 좀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가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여기 A에서 동그라미 세모 보라색을 보면 구별이 되지 않게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B에서는 제법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클래스가 잘 구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템퍼럴과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잘 일치하냐, 컨시스턴시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코사인 디스턴스 거리를 재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 거리가 템퍼럴과 프리퀀시 인베딩된 도메인 간의 거리가 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프리퀀시의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프리퀀시가
타임 시리즈에 프리퀀시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저도 띄어낼 수가 있나요? 네, 이게 그 음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프리퀀시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프리퀀시가 어떠한 기여를 하냐 관점에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고저역대 그 프리퀀시는 이제 빠른 시프트 변화에서 그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빠른 시프트 타임 시리즈 변화에서 좀 더 용이하게 캐치할 수 있고, 반면에 저대역인 프리퀀시는 조금 슬로우한 변화를 보이는 타임 시리즈에서 잘 캐치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의 그 프리퀀시 사용의 용도는 조금 더 다양한 다이너믹한 시각 역학을 최대한 갖춰서 프리트레인의 능력을 조금 더 어, 쌓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프리퀀시 정보가 지금 보면 타임 시리즈 정보를 타임 정보와 프리퀀시 정보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 나눠진 프리퀀시의 정보가 타임 정보에서는 빠져 있는 건가요? 그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그 같은 정보는 맞는 거죠? 네. 같은 정보인데, 이거를 FFT를 거쳐가지고 네. 프리퀀시로 변환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시스턴시 로스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음, 컨시스턴시 로스 개념이 결국은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로 변환했으니 두 가지가 컨시스턴트하게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네, 같은 컨시스턴트하게 로스를 줄여 나가야 된다. 네. 그런 건데 그 이제 단위가 달라졌으니까 매핑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간에. 음, 프리퀀시와 타임 간에는 축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매핑해서 컨시스턴시를 맞추죠? 채널 수가 같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매핑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왜 축이 안 다르잖아요. 되는 거죠? 타임은 시간 변화에 따른 X축이 시간 변화에 따른 축이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인코딩 했으니까 뭐 어떤 벡터 형태로 나올 텐데, 벡터의 네. 유형도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프리퀀시 쪽하고는 인풋이 다르니까. 음, 음, 아닌가요? 동일한가요? 일단, 아웃풋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아.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어, 여기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단별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저자가 다별량에서도 충분히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설명을 할 때 단순히 컨캐스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어, 차원이 그 채널이라던가 그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용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코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러니까 될 타임 부분인 것 같아요. 시리즈이긴 하지만 인풋 데이터의 유닛을 어떤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쪼개나 보죠. 아, 그래서 그 타임 슬라이스에 대한 이제 타임 정보와 프리퀀시 정보는 이제 그 다른 네, 형태지만 동일한 타임 슬라이스에 대한 정보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각 타임 슬라이스별로 아웃풋이 생성이 되니까 두 가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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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해 나가고 뭐 이런 구조인가 보네. 네. 그래서 그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시점인 xj 값은 그 전인 hi 값과 멀도록 이렇게 음. 학습이 되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막. 네. 오그멘테이션 하면 프리퀀시 정보가 달라지잖아요. 막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프리퀀시도 달라질 텐데. 데이, 아, 아,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뺀 부분인데 다른 여분으로 제가 이 논문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frequency domain augmentation 됐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오리지널 시퀀스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네,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오리지널 그 타임 시리즈 도메인이 되겠고 이걸 이제 프리퀀시를 변화하면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컴포넌트를 싱글로 혹은 다중으로 그러니까 멀티플로 5개로 이렇게 조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대역, 로우 밴드 저대역하고 그다음에 하이 밴드, 고대역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주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일 베스트인 케이스가 저대역인 싱글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오리지널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더라라고 저자는 언급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원본과 유사한 그 프리퀀시를 보이는 것을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낀 상태로 보여서 다른 데이터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이터로 오인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글 로우 밴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오그멘테이션 하는 오리지널과 방식 자체를? 네. 음. 근데 이게 그 데이터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고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EEG 데이터가 이게 적합하지만 데이터마다 다를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데이터도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오그멘테이션은 타임 도메인은 타임 도메인대로 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은 프리퀀시 도메인대로 했는데 네.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했으면 그 달라진 변형된 정보를 타임 도메인에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컨시스턴시 로스 네, 단계가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혹시 보이실까요, 지금?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은 이렇게 해서 도출이 되고 레프리젠테이션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도 따로 이렇게 레프리젠테이션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컨시스턴시 로스를 통해서 일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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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 있나요?